10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그 방 앞에서 가족들은 매일 지나갔습니다. 문손잡이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거미줄이 틈새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남 장수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10주기 제사를 앞두고 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장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방 앞에서 수없이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오래된 냄새. 축축하고 퀴퀴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아버지 김영호 씨는 평생 근면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3남매를 키우면서 한 번도 손을 든 적 없었습니다. 다만 이 방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이 방 근처에만 가면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면 그냥 들어가지 마라.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어머니 순자 씨도 그 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수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한 번은 몰래 문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장수 방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장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장수야. 저 방은 절대 열면 안 된다. 아버지가 죽어도 열면 안 돼. 알겠지? 장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수는 그날 이후 그 방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수는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동생들도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어머니만 고향집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수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방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 방은 절대 열지 마라. 내가 가져갈 비밀이다. 3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째 장미와 막내 장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 열지 말자.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 순자 씨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겁니다. 고향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팔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3남매가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장수는 대청마루에 서서 그 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먼지 쌓인 문. 열쇠는 아버지 유품함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열쇠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장미가 물었습니다. 그 방도 정리해야 하잖아. 장수는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수가 열쇠를 문에 넣었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래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은 것 같은 냄새. 장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켰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장수는 제자리에 굳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덮인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들, 누런 종이 뭉치들. 장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장미가 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장미도 입을 막았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자.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 수십 장의 사진이 시간순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장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야? 장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장수는 한 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영호 씨에게. 오늘도 아이가 당신을 찾았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절대 찾아가지 않을게요. 장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이라고. 장미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거 우리한테 다른 형제가 있다는 뜻이야? 장수는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공부를 잘해요. 얼굴도 당신을 빼닮았어요. 보내드리는 사진 보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 둥글둥글한 눈, 오똑한 코. 장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진짜 동생이 있는 거야? 장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생이. 장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것.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장수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 입구를 찢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과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장수, 장미, 장호에게. 이 방을 열었다는 건 내가 죽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너희에게 숨겨온 것이 있다. 나에게는 첫째 딸이 있다. 너희의 누나다. 장수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첫째 딸이라고. 그럼 내가 장남이 아니라는 거야? 목소리가 찢어지게 나왔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35년 전. 나는 23이었다. 고향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 그때 그녀를 만났다. 옥순이 이웃 마을에서 온 처녀였다. 첫눈에 반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영호는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옥순이도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약혼까지 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었다. 그런데 옥순이 아버지가 반대했다. 가난뱅이한테 딸을 줄 수 없다고. 옥순이를 서울로 데려갔다. 영호는 옥순을 찾아 서울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네가 이사를 간 것입니다.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영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년 뒤 소개로 순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너희 어머니다. 착한 여자였다. 나를 사랑해줬다. 나도 순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영호와 순자는 결혼했습니다. 장수가 태어났습니다. 장미가 태어났습니다. 막내 장호까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다. 옥순이었다. 영호 씨. 저 옥순이에요. 드디어 주소를 알아냈어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당신 딸이에요. 영호는 그 편지를 받고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에게 자신의 아이가 있다니?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몰래 옥순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내 딸. 은주. 영호는 딸을 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얼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데려올 수는 없었다. 순자에게, 너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비밀로 했다. 매달 돈을 보냈다. 옥순에게, 은주에게.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장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비밀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 방에서, 이 방 안에서 아버지는 또 다른 가족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장수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은주. 자신들이 모르는 누나?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 있을까? 편지 끝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옥순과 은주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장수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생들은 반대했습니다. 오빠. 갑자기 찾아가면 어떡해? 장미가 말렸습니다. 그쪽에서도 당황할 거야? 알아. 하지만 가봐야 해. 장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품었던 비밀. 그 결말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장수는 창밖만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누나는 우리를 원망할까? 아버지를 원망할까? 마포구의 주소지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장수는 벨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벨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장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기. 혹시 은주 씨 맞으시죠? 김영호 씨 딸.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얼굴. 장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누나시죠? 장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장수입니다. 아버지 김영호의 아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아요. 제가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장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도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었구나. 들어와요. 은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좁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옥순과 아기를 아는 영호. 장수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오신 적 있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오셨어요. 내 생일에. 장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간다고 했을 때, 사업 미팅이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여기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다만 데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나는 이해해요. 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독차지했네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망한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 방을 왜 열었어요? 아버지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수는 봉투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누나. 이것도 있었어요. 은주가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은주 명의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수도 숫자를 봤습니다. 3억.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은주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거야? 은주가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장수는 편지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은주야. 이 돈은 내 거다. 내가 너를 키우지 못한 대가다. 내 어머니 옥순이가 혼자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이 돈이라도 받아라. 그리고 장수, 장미, 장호에게, 너희에게도 똑같이 남겼다. 집과 땅은 너희 셋이 나눠라. 은주에게는 이 돈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은주는 내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장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구나. 그런데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 돈 안 받을 거예요? 왜요? 장수가 물었습니다. 난 아버지한테 돈 바란 적 없어요? 은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딸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날 숨겼잖아요. 장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에게 돈을 줬지만 가족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그게 뭐가 사랑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유령이었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장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우리 가족이 돼요? 장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나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동생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장수는 확신했습니다. 장미도 장호도 분명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 자식들이 해야 했습니다. 누나. 이번 주 일요일에 고향 와요. 장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참배만 했어요. 멀찍이 서서. 이번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넷이서 같이? 장수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장수는 복도를 걸으며 고민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 이런 사실을 알면 충격받으실 텐데. 하지만 숨기면 아버지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장수야.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웬일이니? 평일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장수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어머니도 느꼈나 봅니다. 장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 방을 열었어요.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주 누나를 찾았어요.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한숨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장수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알았어. 장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니. 편지를 봤어. 실수로.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나왔어. 순자 씨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뭔가 싶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됐어. 어머니가 왜 이해를 해요? 장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람핀 거잖아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이 아니야? 그 여자는 내 아버지 첫사랑이었어. 나보다 먼저 사랑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고. 장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난 내 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 그 아이를 데려오지 마라. 내 앞에 나타나게 하지 마라. 그게 내 한계였어. 장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어머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장수가 물었습니다. 은주 누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요. 어머니도 괜찮으시겠어요? 순자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치매라는 게 무섭잖아. 언제 다 잊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됐어? 장수야. 그 아이 데려와. 보고 싶어. 내 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장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순자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참 나쁜 사람이야. 죽어서도 날 힘들게 하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장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으로 가는 거잖아요. 장수가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장미와 장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누나. 장미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장호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누나.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내 남매는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아버지 묘소까지. 가는 길에 은주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장수가 잡아줬습니다. 조심해요. 누나. 여기 돌이 많아서. 고마워. 장수야. 은주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영호.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예요. 당신 딸이요.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장수와 장미. 장호도 나란히 섰습니다. 30년 동안 따로 놀던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장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넷이 다 왔어요. 누나도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못한 일. 우리가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흰 국화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장미도 국화를 놓았습니다. 장호도, 장수도. 네 다발의 국화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원망 안 할게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거. 이제 알아요. 그냥 표현을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 가족처럼. 장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은주가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명절에 같이 모이죠.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제사도 같이 지내고. 누나네 집에도 놀러 갈게요. 진짜요? 당연하죠. 우리 누나인데.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나 평생 이 말 듣고 싶었어. 우리 누나? 장수도 웃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비밀. 그 비밀이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비밀을 품지 않았습니다. 드러내고, 받아들이고, 함께 했습니다. 열지 말라던 방. 그 방을 열어서 다행이었습니다.